그러면 책 325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5번 폈습니까? 예. 5번에 주택 저당 대출 상환 방법입니다. 이거는 내가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출 받은 거야, 대출. 대출을 받고 갚는 방법이야. 갚는 방법. 그럼 대출 받고 갚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자율이 고정이자일 수도 있고 변동이자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운 것은 고정이자율을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이 상환 방법인데요. 그러면 갚는 방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냐면 갚는 방법이 돈 빌렸는데 이자만 갚는 방법도 있어요. 만기 동안 이자만 갚는 방법. 봐요. 그러면 여기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저당은 이제 돈 빌렸다는 소리예요. 상환 방법.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이에요. 일단 이자율은 고정이자율이냐 변동이자율이냐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고정이자율을 전제로 한다. 고정금리라고 합시다. 이렇게 한 거야. 그다음에 돈 빌렸는데 1억을 빌렸는데 내가 10년 동안 갚는다. 근데 매년 말에 갚는데 10년 동안 계속 이자만 내는 거야. 그리고 1억 원금을 만기에 갚는 거예요. 그걸 만기 일시상환이라고 그래. 만기 일시상환. 그럼 만기 원금 일시상환 방법 이렇게 한다고. 이 방법이 있고 돈을 빌렸는데 그런데 매년 또는 매월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이자에다가 그다음에 원금 일부를 갚아나가는 거. 그게 이제 원리금 상환 방법 이렇게 한다고. 네?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요 만기 일시 상환하고 원리금 상환 방법하고 어떤 게 일반적입니까? 원리금 상환. 요 원리금 상환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그러니까 상환 방법은 일단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이것도 따져야 되고 근데 일단 고정금리를 하겠다. 그다음에 만기 일시 상환 방법도 있고 원리금 상환 방법이 있다. 만기 일시 상환은 10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그다음에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갚는 거예요. 이게 있고 여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은 돈 빌리고 매월 원금 일부하고 이자를 갚아 나가는 거. 이게 원리금 상환 방법이고.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하는 것은 만기 일시 상환이 아니고 원리금 상환 방법이다. 원리금. 그러니까 저당 상환 방법은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게 두 가지 전제하는 거야. 고정금리에다가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 또 이런 거 있잖아요. 3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우리는 요걸 배운다. 자, 여기에서 세 가지 방법을 배우는 거야.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고, 예? 2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체증식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뭐 방법이라 해도 되고 방식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배울 거라고. 그러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 체증식 상환 방법, 돈 빌렸으니까 갚아야 돼. 갚는데 이 세 가지 방법 전부 다 매월 원리금을 갚는 거야. 원리금을 갚는데 근데 이름은 이렇게 다르다는 소리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만 갚아요, 원리금을 갚아요. 원리금을 갚는데 근데 원금만 보면 원금이 항상 일정하다고 해서 원금 균등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거 원리금을 갚어.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금 균등 그러면 원금만 갚나? 이렇게 쓴다고. 그게 아니지. 원금만 갚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대출 좀 받게. 예?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야. 원금 일부하고 이자를 갚는다. 그럼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근데 이 원리금 중에서 원금을 받더니 원금은 항상 일정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름이 원금 균등이고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원리금이 항상 일정하는 거야. 원리금이. 그 체증식 상환 방법은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이 원리금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야.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오해하기 쉬운데 처음에는 이 원금 균등은 원금만 갚나? 그게 아니라고. 원리금을 다 갚아. 봐요. 원리금 상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다만 그 원리금이 이제 구조가 다른 거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이 중에서 원금만 보면 원금은 원금은 항상 일정.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은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원리금이 항상 일정. 체증식 상환 방법은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원리금이 점점점 증가. 그래서 최증식이야. 근데 참고적으로 좀 있으면 바로 알겠지만 이 원금균등 상환 방법 있죠. 원금균등 상환 방법은 원리금이 점점 감소해요. 원리금이. 그래서 체감식 이렇게도 부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하나씩 공부할 건데 우리 이제 시험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요 각각의 방법의 특징이 있어. 특징. 각각의 방법의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요 각각의 방법의 특징을 끝나고 나면 이 세 가지 방법 비교하는 거. 그다음에 계산 문제. 또 그래프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계산 문제 나왔잖아요. 이렇게. 요 계산 문제 신경 쓰지 마세요. 요 계산 문제는 제가 이 계산을 통해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지 지금 요거 계산 문제 합시다 이런 뜻이 아니니까. 요 계산 문제 최근에 여기 저당 상환 방법에서 계산 문제 나오면 거의 못 풀게 내요. 얼마나 좋아요. 찍으면 되니까. 물론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막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막 풀기에 좀 부담스럽게 최근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은 출제하는데 좀 어렵게 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이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 언젠가 한번 들어봤죠? 저에게 무엇 할 때 들어봤어요? 이거 지난주 안 들었어요. 지지난주 들었거든요. 이거 뭐 할 때 들었어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네가 해라. 눈도 오는데 물어보지 말고. 합계 시한가치 계수. 그때 저당상수. 저당상수 할 때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 이걸 빌려왔을 때 저당상수고 원금 균등은 저당상수 아니다 그러면 했다고. 이거 볼래요? 이게 원금 균등이야 지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체감식 그랬잖아요. 원금 균등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근데 그 원리금이 점점 감소한다. 체감식이야. 여기 원금 균등에 저당상수가 있는 거 봐봐요. 없어요. 근데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합시다. 원리금 균등.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가면 저당상수가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일 때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저당상수 써먹는 거야.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갈게요. 여기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봅시다. 그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원리금 상환을 계산할 때 저당상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29회 때 시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금 균등, 요거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았다. 그리고 나서 원리금 상환을 계산할 때, 이 원리금 상환을 계산할 때 저당상수를 사용한다. OX, X. 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저당상수도 안 나오고 연금이 현가계수도 안 나오고 안 나와. 그러니까 합계 시한가치에서 원금 균등 나오잖아요. 그럼 틀린 지분이야. 원금 균등하고 합계 시한가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원리금 균등 불화 상환 방법. 이 원리금 균등 불화 상환 방법에서 저당상수가 나오잖아요. 의미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씩 특징을 볼 건데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요. 요거. 체증식, 다른 말로 점증식 상환 방법 그런데 요 특징부터 볼게요. 얘는 계산 문제 없어요. 얘는 계산 문제도 없고 얘는 왜 만들어졌냐면 젊은 사람들이 주택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 있잖아요. 이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은 초기에 갚아야 될 금액이 커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낮아. 근데 대출 받아서 집을 살려는데 근데 대출금을 초기에 많이 갚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대출 받기가 곤란해. 그래서 요 점증식, 차증식 상환 방법은 대출 받으면서 은행하고 차입자하고 약정을 하는 거야. 초기에는 조금만 갚고 내 소득이 점점 증가하면 내가 사원에서 대리되고 그다음에 과장되고 부장되고 이렇게 증가하면 내 소득이 증가하면 거기에 맞춰서 여기 상환액을 점점 증가시킵시다. 이거야 이거. 이게 점증식 상환 방식이에요. 차증식 상환 방법. 그러면 차증식 상환 방법의 뜻을 했는데 그 뜻을 내는 게 아니라 이걸 내는 거야. 그럼 차증식 상환 방법은 어떤 사람들이 좋을까?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유리하다는 소리야. 내 소득이 높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상환액도 높여가면 되니까. 의미하셨죠? 그러면 요 첫 번째 젊은 층이 유리하다. 요거는 시험에 가끔씩 등장을 해요. 그러면 차증식 상환 방법의 장점이 젊은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단점은 이자를 많이 내요. 돈을 빌리고 1억을 빌리고 1차년도 5천만 원 갚아버려. 그러면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는 거야. 근데 얘는 빨리 못 갚잖아요. 빨리 못 갚으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 그러니까 이자가 많이 낸다는 거야. 이게 단점 중 하나야. 그래서 요 차증식이 나오면 요 두 개의 지문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차증식 상환 방법은 젊은 층에 유리하다. 요거 한 3번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젊은 층에 유리하다고 하면 안 돼요. 미래 소득이 상승할 걸로 증가할 걸 이상들은 젊은 층이 유리한 거야. 근데 오히려 젊은 층이 미래 소득이 감소할 것 같다. 그러면 안 되지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앞에 미래 소득이 증가할 걸 이게 나와야 돼. 자, 두 번째. 그러면 차증식 상환 방법은 이자를 많이 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출 기간 10년인데 이 10년 동안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차증식 세 개를 비교해 보면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게 차증식입니다. 그러니까 차증식 상환 방법은 전체 대출 기간 동안 10년이라고 해봐요. 10년 동안 총 이자 누적액이 가장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갚아버리면 대출금을 빨리 갚아버리면 이자를 조금밖에 안 내겠죠. 이건 빨리 못 갚잖아요. 이자가 가장 많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를 만약에 배웠다 해봐요. 세 가지 각각 특징 배웠다.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세 가지를 배웠다면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방법 비교 나온다고 이렇게 비교. 저당 상환 방법 비교 세 가지 방법. 그럼 정확하게 안 배웠지만 여기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차증식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초기에 대출 초기에 대출금을 빨리빨리 많이 갚아버리는 게 원금균등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전부 다 1억을 10년 동안 갚기로 했다. 그러면 10년 안에 1억을 갚는 거야. 근데 원금균등이 초기에 많이 갚아버려요. 그럼 초기에 많이 갚은 게 원금균등이고 초기에 조금 갚기 못 받은 게 차증식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러면 10년 동안 이자가 가장 작은 게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원금균등. 그건 낸단 말이에요. 봐요. 대출 기간, 전체 대출 기간 중 총 이자 납부의 크기 순서. 그러면 점증시, 원리금, 원금 이렇게 하는 거야. 요 세 가지를 비교하는데 요 세 가지 비교할 때 언제나 가운데 있는 것은 원리금 균등이에요. 봐봐요. 다 원리금 균등 가운데 있어요. 원리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비교 제가 증명하지 않았지만 요 원금 균등이 가장 빨리 갚아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출 초기에 상환액의 크기 순서를 물어본 거야. 상환액의 크기 순서. 그럼 어떤 게 커요? 원금, 원리금, 차증식. 됐죠? 그러면 차입자는 상환액이고 대출자는 뭘까? 해수액이에요. 해수액. 그러면 대출 초기에 은행의 해수액의 크기 순서 물어본다고. 그러면 원금, 원리금, 차증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요. 대출 초기 상환액. 상환액은 차입자고 요즘은 해수액을 잘 물어봐. 해수액은 은행 입장에서. 그러면 대출 초기에 은행의 해수액의 크기 순서를 나열하십시오. 그러면 원금, 원리금, 차증식 이렇게 한다고. 의미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차증식 빼버리고 시험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은행이 대출금을 초기에 빨리 해소하고 하려면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더 유리하다. 다시 해볼게요. 은행이 대출 초기에 대출금을 빨리 해소하고 싶으면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더 유리하다. OX, X. 원금 균등이 더 유리하다. 됐습니까?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1번이 됐으면 뭐 총부채 상환비 요거는 안 했지만 1번이 됐으면 2번하고 3번은 자동적으로 돼요. 1번하고 2번은 반대야. 1번은 빨리 갚아 나가는 방법이었거든요. 초기에. 그러면 이제 2번은 대출 중에 10년 빌렸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남아있는 금액 그게 융자 잔금이야. 그러니까 내가 10년 빌렸는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목돈이 생겨서 그걸 다 갚고 싶어. 이걸 중도상환이라고 그래요. 중도상환. 그럼 중도상환 할 때 남아있는 금액의 크기 순서. 차증식이 가장 많이 남았겠지. 빨리 못 갚았으니까.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1번 되면 2번, 3번은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야. 의미하셨나요? 이렇게. 이제 이게 비교야, 비교. 자, 이런 말들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런 말들 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융자 잔금이 많다. 그럼 잔금 비율이 높은 거죠. 그다음에 이 총부채 상환비율은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지금 하지 않겠지만, 이 총부채 상환비율은 상환이라고.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갚는 금액이라 하면 돼. 상환. 여기 상환 나잖아, 상환. 이렇게. 그러니까 상환액의 크기 순서나 총부채 상환 비율의 크기 순서는 뭐예요? 같은 말이 된다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이 잔금, 융자 잔금 남아있는 금액, 요거는 이해되시죠? 대출 중도 상환할 때 그때 남아있는 금액의 크기 순서. 그러면 차증식, 원리금, 원금 이거 이해되시죠? 그럼 이 융자 잔금이 남아있는 금액인데
융자 잔금이 많이 남았다. 그럼 잔금 비율이 높은 거죠. 잔금이 1억을 융자 받았어요. 그래서 3천 갚았습니다. 그럼 7천이 남았어요. 그러면 70%가 잔금 비율이야. 7천만 원이 잔금이고, 그럼 잔금이 많다, 잔금 비율이 높다. 똑같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요 총부채 상환 비율의 상환이 이 상환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내죠. 자, 다른 조건 다 일정하다고 할 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초기 총부채 상환 비율 크기 순서 그래요. 그러면 총부채 상환 비율 크기 순서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 뭐지? 이렇게 하지 말고 상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금균등, 원리금균등, 최정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의미하셨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각각의 방법의 특징하고 이 세 가지 방법 비교한다고 했는데 세 가지 방법 비교를 먼저 했습니다. 그럼 각각의 방법 특징에서 하나 했잖아요. 최정식 상환 방법은 빨리빨리 못 갚으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젊은 층이 유리하다. 빨리빨리 못 갚으니까 이자가 많다. 이게 특징이라고. 자, 그럼 이제 최정식 상환 방법은 계산 문제가 없으니까 원금균등하고 원리금균등으로 가서 계산 문제까지 좀 연결해서 계산 문제 한 게 아니라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원금균등 상환 방식 있죠? 체감식인데 요 체감식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거예요? 감소. 그래서 이 원금균등에서는 감소한단 말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감소한단 말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느낌상, 아직 안 배웠지만 느낌상 뭐예요? 원금균등 상환, 원금균등은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원금균등 상환 방법은 후기로 갈수록 대출 잔액과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감소한다. OX. 느낌상. 제가 감소한다고 했잖아. 감소. 이 원금균등에서는 감소란 말이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왜? 체감식이니까. 그러면 원금균등자 아직 안 배웠자면 느낌상을 하고요.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후기로 갈수록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감소한다. OX? 감소한다고 하면 된다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이 체감식은 감소한다잖아요. 뭐가 감소해요? 원리금 상환액이 감소한다. 원리금 상환액. 그러니까 이 원금균등 나오면 감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감소.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된다. 이게. 나중에 이제 1월달, 2월달, 3, 4월달 과정에서 가면 저 원금균등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출 잔액도 감소해요. 원리금 상환액도 감소해요. 총부채 상환 비율도 감소해요. 감소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원금균등은 감소 이렇게 있으면 된다. 머릿속에. 그래야만이 쉽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제 원금균등 이제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이제 감소가 나오고 여기 나오잖아요. 점점 감소요. 이 말 잘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원금균등에서는 매기하는 원리금 상환액이요 점점 감소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요걸 잘 낸다고. 이제 이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돈을 빌리는데 매기한 갚을 때 원금만 갚아요? 원리금을 갚아요? 원리금을 갚아. 원리금을 갚는데 근데 그 원리금 중에서 원금만 보면 원금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원금 균등불화 상환 그래요. 봐요. 개념이 매 기간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원금은 매 기간 동일하게 상환하는 방법이다. 예? 이게 원금균등이야. 요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럼 이제 이런 걸 내는 거야. 여기 보면 여기 동그라미 1번은 계산 문제 할 때는 거고 2번은 특징이야. 특징. 그러면 이제 사례를 하나 볼 건데요. 자, 이런 사례를 갈 거예요. 내가 이제 융자를 받는데 1억을 융자 받았어요.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합니다. 매년 말 상환하기로 했어요. 계산하기 좋게. 돈 빌리면 1년에 한 번씩 갚으라게 매월 갚으라게 매월 갚으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사례를 매년 말 갚기로 했습니다. 그럼 몇 번 갚는 거예요? 10번 갚는 거지. 10번. 이자율은 연간 10%입니다. 그다음에 저당상수 나왔네요. 저당상수는 왜 나왔을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저당상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당상수 준 거라고. 이 조건으로 그냥 돈 빌렸어요. 이 조건으로 돈 빌리고 나서 내가 원금균등으로 빌렸다. 원금균등으로. 그럼 원금균등으로 빌리면 매기하는 원금 상환은 어떻게 계산될 것인가? 원금균등이든 원리금균등이든 내가 매기하는 원리금 상환을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원금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저는 원리금 상환액이 바로 계산 안 돼요. 봐요. 원리금균등. 이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이 바로 계산된다고. 어떻게? 융자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되니까. 의미하셨죠? 근데 이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이 바로 계산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먼저 원금 상환액 구하고 거기다 이자를 구해서 더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원금 상환액 먼저 구해볼까요? 아까 그 사례 1억 빌렸습니다. 이자율 10%입니다. 10년 갚기로 했어요. 그럼 요 매기한의 원금 상환액 융자액을 상환 횟수로 나누면 돼요. 아까 그 사례에서 돈을 1억 빌렸다. 10년 갚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매년 얼마씩 갚을 것인가? 그게 원금 상환액이거든. 그럼 원금 상환액은 융자액 나누기 상환했어요. 자, 1차 년도 원금 상환액. 융자액 얼마요? 1억. 몇 번 갚기로 했어요? 10번. 10으로 나눠. 그럼 1,000만 원 갚는 거야. 그럼 2차 년도도 1억을 10으로 나눈다. 1,000만 원. 그러니까 이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한의 원금 상환액은 융자액을 상환 횟수로 나누는 거라고. 그래서 언제나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이 아까 사례에서 이 사례에서 보면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10번을 갚아 나가는데 요 원금은 10번 갚아 나가는데 그럼 1억을 10으로 나누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10년 동안 원금이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원금균등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원금만 내는 게 아니라 뭐도 내야 돼? 이자도 내야지. 그래서 이제 이자 나오는 거야. 이자. 이자. 요 이자 비용은 모든 방법이 다 똑같아. 자, 뭐가 똑같냐면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다. 금액은 달라지고. 이자는 여러분들 돈 빌리면 자, 1억을 빌렸어요. 그럼 이제 3년이 지났어요. 그럼 3,000만 원 갚았다 해봐요. 그럼 7,000 남았죠. 그럼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자를 원금에다 이자를 내는 겁니까? 잔금에다 내는 거야? 잔금에다가. 그러니까 이자 계산은 이자를 계산하는 시점에서 미상한 차당 잔금. 이게 못 갚은 금액이란 소리야. 여기다 이자를 곱한다고. 그럼 이제 1차 년도 이자 해봅시다. 아까 그 사례에서 1차 년도는 하나도 못 갚았죠. 그러니까 1억 곱하기 0.1 1,000만 원. 2차 년도 이자 계산은 1,000만 원 갚았네. 1차에서. 1,000만 원 갚았잖아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럼 2차 년도는 1억에서 1,000만 원 갚았는데 1,000만 원 빼고 이제 2차 년도는 미상한 차당 잔금이 얼마요? 9,000. 1억에서 1,000만 원 9,000. 9,000인데 0.1 900. 3차 년도는 얼마 갚았어요? 2,000 갚았겠지. 이렇게 두 번 이렇게. 3차 년도 이자 계산하려면 그럼 3차 년도는 1억에서 2,000만 원 빼고 0.1 800. 그럼 이자는 점점 증가 감소? 감소. 이자는 세 가지 방법, 이 세 가지 방법 전부 다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연체 없이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이자는 점점 증가 감소? 감소. 그러니까 이자가 증가한다 감소 이런 거 안 낸다고. 왜? 당연히 감소하지 이자가. 그걸 내겠냐고요. 안 내지. 자, 그럼 이제 여기 원금균등 상환 방식 느낌 봐봐요. 이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상환액을 물어볼까? 원리금 상환액을 물어볼까? 원리금 상환액 물어보지. 원금 상환액은 나누기 한 번은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 원금균등 상환 방법은 이론적으로 내든 계산 문제를 내든 원리금 상환액을 물어보는 거라. 원리금 상환액. 그러면 원금균등 상환 방식에서 매기한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에다 이자 비용을 더한 거라고. 맞잖아요? 그렇지?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에다가 이자를 더한 거잖아요. 그럼 1차 년도 원리금 상환액은 1차 년도 원금 상환액 1,000만 원에다가 1차 년도 이자 비용 1,000만 원 더한 거라고. 그래서 2,000만 원이 되는 거라고. 그럼 2차 년도 원리금 상환액은 2차 년도 원금 상환액 얼마요? 1,000만 원. 여기 원금 상환액이야. 원금 상환액은 계속 1,000만 원이야. 거기에 이자를 더하는 거. 그럼 2차 년도 이자는 얼마요? 900. 그 1,900. 3차 년도 원리금 상환액은 3차 년도 원금 상환액 1,000만 원에다가 3차 년도 이자 얼마? 800. 그럼 1,800. 그럼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원금은 항상 일정하더라. 원금은 이렇게. 근데 이자가 점점 감소하더라.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 감소? 감소. 이게 가장 큰 특징이야. 원금균등에서 가장 큰 특징. 원금균등에서 가장 큰 특징은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감소한다. 무엇 때문에? 이자 때문에. 원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하잖아요. 이자가 점점 감소하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감소한다.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되겠네.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을 보면 이자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액도 점점 감소한다. OX? 그래서 체감식이라고 하는 거야. 뭐가 체감한다? 원리금이 체감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체감. 자, 대출 잔액은
세 가지 방법, 요거 세 가지 방법 전부 다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대출 잔액은 점점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 그럼 이제 지문 만들어 볼게요. 온금균등 상환 방식 나오면 감소하겠어. 감소. 온금균등 상환 방식은 후기로 갈수록 원리금 상환액도 감소하고 대출 잔액도 감소한다. OX?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험을 의미하셨죠? 됐어.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이 특징인데 봐봐요. 그럼 이 방법은 이 원금균등 상환 방식인데, 자, 아까 그 사례에서 5년이 지나서 5년이. 그럼 5년이 지나면 얼마 갚아요? 5천만 원 갚지. 1년에 1,000만 원씩 갚으니까. 그러면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상환 기간 절반이 지나면 그러면 대출금 절반이 상환된다. OX? 상환 기간 절반이 지나면 유흥자액 절반이 상환된다. 나머지 절반이 남았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봐요. 니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O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 그랬어요.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 원리금 균등 불안 상환 방법은 상환 기간 절반이 지나면 유흥자액 절반이 상환된다. OX? X. 상환 기간 절반이 지났을 때 절반이 상환되는 방법은 원금 균등이야. 원리금 균등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은 3분의 2가 지나야 돼. 그래야만이 절반 갚어. 이 원리금 균등 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이 원리금 균등이거든요. 원리금 균등은 초기에 빨리 못 갚어.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낸다고. 그러니까 절반 지났을 때 원금 절반 못 갚고 유흥자 절반 못 갚고 3분의 2가 지나야 돼. 그래야만이 절반 갚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초기에 조금 갚고 후기에 많이 갚아나는 거야. 그럼 이자가 많다는 거야. 원금 균등은 빨리 갚으면 이자가 작고. 의미하셨나요? 그럼 이제 계산 문제까지 해서 이거 원금 균등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계산은 지금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제가 증명해 보이는 거. 아, 이렇게 하구나.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 거지. 예? 자,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거. 원금 균등 나왔습니다. 그럼 체감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이제 원리금 균등 불안 상환 방법 합니다.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 이 사례를 가지고 할 거예요. 원금 균등에서는 이 원금 균등에서는 저당 상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당수 없었죠.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갑니다. 원리금 균등.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간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법. 예? 그럼 이제 아까 그 사례 보자고요. 그러면 이 원리금 균등 불안 상환 방법은 원리금 상환액을 시험에 내겠습니까? 원금 상환액 낼까? 원금 상환액을 내요. 이게 뭐냐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상환은 항상 일정하다. 그럼 어떻게 구하냐? 곱하기 한 번 하면 돼. 유흥자에게다 저당 상수 곱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내잖아요. 그럼 이론을 내든 계산을 내든 원금 상환액을 낸다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원리금 균등 불안 상환 방법, 원리금 상환액은 이 원리금 상환액을 부채 서비스액이야. 그러면 저당 상수한다 했잖아요. 유흥자에게다 저당 상수 곱한다. 저당 상수 자리에 뭐 쓰고 싶어요? 저당 상수 자리에 다른 말로? 아, 그래, 그만해요.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만해. 제가 할게, 제가. 저당 상수가 똑같은 말이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안 배운 거 아니야? 배웠죠? 배웠지. 아, 민법 공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아, 민법 공부하는 게 괜찮아. 근데 공법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공법 공부 여러분들 공법 공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개론에 영향받는 것 같은데 민법을 열심히 해서 개론 영향받는 것은 내가 괜찮아요. 근데 공법을 열심히 해서 개론 영향받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1차가 돼야지 2차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최악의 경우가 2차 합격은 1차가 떨어지는 경우. 그냥 1차 합격하고 2차 떨어지면 그 다음 년 2차만 하면 되잖아. 그 2차 합격은 2차 떨어졌다. 그럼 다 해야 돼. 시험 끝나고 나면 그런 분들이 있어. 언니 나는 2차 합격했다. 그거 자랑 아니요. 자랑 아니라고. 언니 나는 2차 빵점 맞고 1차 60점을 합격해서 그게 자랑이야. 근데 1차 떨어지고 2차 합격했다. 그거 자랑 아니거든. 그러니까 공법 너무 하지 말라고. 자, 공법 때문에 지금 개론이 안 되는 거야. 다시 원상 들어와서. 그럼 원리금 균등 불안 상환 방법에서 원리금 상환액은 유흥자에게 저당 상수 곱한다. 근데 최근에요. 저당 상수를 안 주고 저당 상수와 같은 말이 연금의 현가계수입니까? 연금 현가 역수입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 이 자리에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를 써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렇게. 의미하셨죠?
이거 이제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었습니다. 매기한 원리금 상환액은 유흥자에게 저당상수 곱하거든. 유흥자가 얼마? 1억. 저당상수는 0.163. 그러면 1,630만 원을 갚아 나가는 거야. 2차년도 얼마? 1,630. 3차도 1,630. 4차도 1,630. 의미하셨죠? 네. 자, 그러면 자, 이자 비용을 계산합니다. 이자 비용. 이자는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차증식이든 이자는 언제나 남아있는 금액. 이자를 계산하는 시점에서 남아있는 금액. 그것을 미상한 저당 잔액이라고. 그냥 잔금 그러면 돼. 잔금. 잔금에 이자를 곱하는 거야. 그럼 1차년도. 1차년도 하나도 못 갚았죠. 그럼 1억에다가 0.1 곱하는 거야. 0.1 사서 어디서 나왔는데 이자율 10%. 그러면 1,000만 원.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 한 번, 그러니까 두 번 나왔던 지문 나와요.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하고 유일한 공통점이 하나 나와요. 1회차 이자 비용이 똑같아요. 1회차. 자, 이 세 가지 방법 전부 다 똑같은 방법이 1회차 이자 비용이 똑같다는 거야. 볼까요? 자, 원리금 균등 1회차 이자 비용 1,000만 원이죠? 그럼 원금 균등 가볼게요. 원금 균등도 1회차 이자 비용 1,000만 원. 이게 유일한 공통점이야. 이런 공통점. 자, 다시 원상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여러분이 왜 저러지? 그런다고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1차년도 이자 비용 1,000만 원 됐습니다. 그럼 이제 2차년도 이사하지 말고 1차년도의 원금 상환액 볼게요. 1차년 원금 상환액.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금 상환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자 비용을 빼면 돼. 맞잖아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그러면 내가 원금 상환액을 구하고 싶다. 그럼 원리금 상환에서 이자를 빼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자를. 이해됐죠? 그래서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매기하는 원금 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에서 이자 비용을 뺀다는 거야. 그럼 자, 1차년도. 1차년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요? 1,630. 1,630. 그럼 1차년도 이자 비용은 얼마요? 1,000만 원. 그럼 원금 상환액은 630. 의미하셨죠? 자, 이거 봐봐요. 1차년도 원리금 상환이 1,630이죠. 맞잖아요. 그럼 이 1,630은 원금하고 이자죠. 맞잖아요. 원금하고 이자. 그럼 원금하고 원금 상환액하고 이자 비용을 이제 볼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처음 배우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배우면 이 1,630 중에서 원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고 이자가 630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자, 1차년도 원리금 상환액 1,630 이거 이해되셨죠? 그럼 이 1,630이 원금 플러스 이자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이 1,630 중에서 원금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겠는가 보겠다는 소리야. 이자는 얼마요? 1,000만 원. 그럼 원금 상환액은요? 630. 630. 근데 처음 배울 때는 1,630 중에서 꼭 원금이 1,000만 원 같고 이자가 630 그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의미하셨죠? 그럼 1,630인데 1차년도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이야. 원금 상환액은 63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1차년도 이자는 1,000만 원. 원금 상환액은 630. 1,630에서 1,000만 원 빼니까 630. 됐나요? 자, 2차년도 갑시다. 2차년도 원리금 상환액도 1,630이야. 똑같아. 원리금 상환액은. 그럼 2차년도 이자 비용 갑시다. 이제 이게 좀 어려워져. 그럼 2차년도 이자 비용은 1억에다가 이자를 곱합니까? 남아있는 금액이다. 남아있는 금액에다가. 그럼 남아있는 금액은 1억을 빌렸는데 얼마 갚았어요? 630 갚았지. 630. 그러니까 630은 빼요. 630 빼는 거야. 630. 거기에 0.1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2차년도에 이자 비용은 937만 원이야. 이자는 점점 증가 감소. 감소해야 되니까. 됐죠? 그럼 이제 2차년도에 원금 상환액 볼까요? 2차년도 원금 상환액은 1,630에서 뭘 빼면 돼요? 이자를 빼면 되지. 이자. 원금 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 이자 비용 뺀다 했으니까. 그러면 2차년도에 원금 상환액은 원리금 상환 1,630에서 2차년도 이자 비용 937만 원 빼는 거야. 937만 원? 그러면 693만 원이 원금 상환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봤더니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1,630으로 똑같다.
근데 이 1630을 이자하고 원금을 이렇게 나눠봤더니 이자는 점점 감소하고 그 감소한 대신에 원금 상환액이 뭐한다? 증가한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장 잘 낸다고 요거. 그럼 원리금 균등 불화 상환 방식은 지금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한데 근데 그중에서 원금 상환액만 보면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 무엇 때문에 증가할까요? 이자가 감소하니까. 이해됩니까? 요걸 가장 시험에 잘 내요. 자, 그럼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정리하고 갈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보면 그러면 이 방법,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요것만 보면 저당 상수가 나온다는 거. 여기에 머릿속에 기억할 거.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이 항상 일정한데 이자가 감소한 만큼 원금 상환이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요거 엄청 잘 나와.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방법 끝났고 세 가지 방법 비교를 아까 참 했으니까 비교를 다시 볼까요? 비교를 다시 한번 보죠. 초기에 빨리 갚는 거, 많이 갚아버린 거, 원금 균등. 그다음에 원리금, 점증시 이렇게. 대출 기간 중도시, 조기 상환할 때, 중도 상환할 때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거, 점증시 또는 최증시. 그다음에 원리금, 원금. 가장 조금 남아 있는 거, 원금 균등 이렇게. 대출 기간 전체 10년 동안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거, 최증시, 다른 말로 점증시, 원리금, 원금 이렇게 됐습니까? 네. 자, 초기에 요 점증시는 당연히 조금 내니까 빼버리고 초기에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 두 개 비교해 볼까요? 그럼 초기에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 상환액, 요 상환액 크기 순서는 원리금 균등은 얼마였어요? 이자 빼고 상환액은요. 원금 상환은 1,000만 원. 얘는요. 630만 원. 증명해 볼까요? 아까 우리 다 했잖아요. 자, 보자고요. 여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1차년도에 원금 상환액은 1,000만 원.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1차년도에 원금 상환액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1차년도에 원금 상환액이 630. 그러니까 똑같은 1억을 빌렸는데 원금 균등은 1차년도에 1,000만 원 갚아버리고 원리금 균등은 630밖에 못 갚아. 이해됐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에 비해서 이자가 많은 거지. 이자가. 이해됐나요? 다 끝났지. 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여기 풀려야 돼. 이게. 여기 풀려야 돼. 여기 풀리면 될 거니까. 여기 안 풀리면 안 되고. 자, 이거 작년에 됐던 거네요. 자, 1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동일하다. OX, X. 원금이 동일하죠. 원금이. 작년에 매우 쉽게 줬잖아요. 이제. 그럼 원리금은 점점 증가 감소? 감소. 여기다 리자를 집어넣으면 이제 오른 말이 돼요. 리자 집어넣어버리면. 자, 2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이 더 크다. X. 이 누적 원리금은 원금하고 이자 다 모은 거. 그러면 원금은 똑같아. 원금은 이자의 차이에 따라서 원리금, 누적 원리금의 차이가 있지. 그럼 이자가 많은 게 뭘까? 원리금 균등이잖아요. 그러면 원금 균등이 원리금보다 누적 원리금이 더 크다. OX? X. 원리금 균등이 더 크잖아요. 이렇게. 3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이자는 점점 감소. 그럼 이자가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OX? 오지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하자고. 이렇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가장 큰 특징이 매기 원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 감소? 증가. 이게 꼭 감소할 것처럼 느껴져. 증가라고. 증가. 이자가 감소하니까. 아까 우리 사례에서 1차년도는 원금 상환액이 얼마? 630이었잖아요. 그다음에 2차년은 693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점점 증가. 여기 가장 큰 특징. 4번. 자, 점증시. 체중이 아니라 체증입니다. 체증. 점증 상환 방식의 경우 장래 소득이 줄어들 권리 상대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OX? X. 증가할 권리 상대는. 증가할 권리 상대는 틀렸죠. 이렇게 출제요. 자, 책 보고 시작 할게요. 우리 책 325쪽 갑니다. 325쪽에 원금 균등 체감식
상환 방식이 나왔습니다. 그 뭐라고 나왔는데 여기 기억할 것은 자 2번 봐요. 2번 여러분들 2번을 보면 시간이 경과하다 원금 불변 이자 감소 원리금 상환의 감소 나왔습니까? 원리금 감소 나왔네. 자, 그 밑에 즉 대출 기간 매기간 상환은 원리금 상환액 이자 상환액 대출 잔액이 점점 많다 감소. 그래서 원금 균등 나오면 감소 이게 기억하라고 감소.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2번은 초기 총부채 상환 비율이 높지만 초기 총부채 상환 비율 안 배웠지만 상환 높지만 그렇죠? 대출자 입장에서 초기 자금 회수가 빠르므로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작다. 이 말은 초기에 빨리 은행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차입자가 중도 상환 시 잔액이 가장 작다. 왜? 많이 갚았으니까. 대출금의 가중평균 상환 기간이 역시 짧은 배.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건 안 배웠으니까 이건 하지 말라고. 자, 그 옆에 기출 지문 봐봐요. 엄청 많이 나오죠? 기출 이렇게 잘 나온다 여기요. 그러니까 100% 나옵니다 여기는. 자, 넘겨봅시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는 증가한다? 원금은 증가한다. 자, 그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박스 나왔네요. 그 박스가 이제 계산하는 게 계산. 그래서 박스의 기억 원리금은 유흥자 원금에다 뭘 곱했습니까? 저당 상수. 이자는 언제나 유흥자 잔고 이게 미상환자는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좀 간편 방법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말라고. 이거 계산 문제 가는 거니까. 3번 최정식 점증식입니다. 이 최정식 점증식에서는 2번 미래소득이 증가로 계산되는 젊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요거 하나. 3번은 한 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자, 그 4번 볼래요? 4번 은행 입장에서는 점증식, 최정식을 빌려주면 위험이 클까 작을까? 크겠지. 은행은 돈 빌려주고 빨리 해줘야 돼. 점증식 빨리 해소 못하니까 위험이 크고 그럼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대출금리는 높을까 낮을까? 높겠지. 그래서 높은 금리가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리가 높다. 되셨나요? 자, 5번은 아까 다 했으니까 푸는 거고. 그 다음에 327쪽 가면 그림 나오죠. 그림. 요 그림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327쪽의 상단에 참고 나오죠. 참고. 그래서 대출 상환 방식 상호 비교 이거 참고 아닙니다. 참고 아니라 이건 핵심이에요. 핵심. 이건 핵심이라고. 요 비교해서 잘 나오니까 시험에. 자, 이제 넘겨봤어요. 넘겨서 328쪽, 329쪽이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 계산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면서 계산하라고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쉬워요. 근데 원리금 균등이 나오면 나는 안 풀란다 그러면 돼요. 원리금 균등은 많이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다 해보겠지만 원리금 균등은 그냥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뛰어나신 분들은 다 풀어내요. 근데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원리금 균등은 최근에 그냥 찍으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찍은 게 더 편해. 그러면 요거 맞춘 게 아니라 원리금 요거 맞춘 게 아니라 비지 의사표시 하나 더 맞추면 돼. 민법에서. 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그러면은 이제 감정평가론으로 두 번째 시간부터 할 겁니다. 되셨나요? 예, 10분 쉬었다 하죠.